오랜만에 인사드립니다. 차영TV의 차영입니다. 오늘은 이제 휠 얼라이먼트 조정, 하체 조정에 대해서 한번 얘기 한번 해보려고 하는 거고요. 우선은 요거는 제 그냥 뭐 저보다 전문가들도 많겠죠. 그렇지만 저기 차영의 개인 그런 그 정비 방식 있지 않습니까? 그런 그냥 개념이고, 그다음에 이제 언어도 그냥 제가 뭐 전문적인 그 언어를 또 안 쓸 수도 있고 그냥 간단하게 또 프리식으로 이제 쓸 수도 있으니까 그거 좀 이해 좀 바라고요. 자, 우선은 우리가 이제 휠 얼라이먼트 얼라이 조종이라는 거는 이제 바퀴에 대한 예를 들어 가지고 정렬을 얘기하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내가 얼마큼 핸들을 이제 그렇죠? 편안하게 운전을 하겠냐, 그렇죠? 그다음에 쏠리지 않고, 그렇죠? 타이어가 편마모가 안 먹어야 되는 거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달지 않아야 된다는 얘기죠. 그러면 이제 타이어가 이제 빨리 달면은 타이어도 이제 고가다 보니까 아무래도 주머니가 예를 들어 가지고 돈 이제 셀 수 있는 이제 그런 거를 이제 방지하기 위해서 휠 얼라이먼트 조정을 한다는 얘기죠. 휠 얼라이먼트 조정을 하는데, 우선은 이제 우리가 휠 얼라이먼트 조정을 하기 위해서는 이제 뭐 어떤 장비도 중요합니다. 저희는 근데 솔직히 이제 3D 장비는 없어요. 오시면 저희가 이제 꼼꼼하게 제 능력 안에서 해드립니다. 우리가 이제 그 좋은 이제 몇 천만 원에 가는 이제 3D 장비가 있고, 그쵸? 그냥 뭐 예를 들어서 몇 백만 원짜리 가는, 예를 들어서 천만 원짜리 밑에 가는 그 3D 장비 아닌 게 있습니다. 이제 중간도 여러 가지가 있지만은 3D 장비는 조금 더 예민한 겁니다. 예민하고 오차 범위가 많이 없습니다. 그리고 일반 그 우리가 이제 손으로 연결하는 이제 뭐 한 천만 원짜리 이하 장비들은 조금 더 예를 들어 가지고 둔하고 예민하지 않아요. 대신 뭐냐? 3D 장비는 걸기 편하고 3D 장비 아닌 건 걸기가 불편합니다. 중간에 요즘 이제 신형 장비가 있지만 저는 좀 오래된 장비이기 때문에 저희 장비로 이제 비교를 한 것뿐입니다. 다른 분들에 대한 장비를 비교한 게 아니고, 그래서 이제 조금 더 이제 그런 부분이 있고요. 그다음에 이 휠 얼라이먼트를 이제 보실 때는 이제 여러 가지는 좀 이따가 이제 저희가 이제 기술적인 부분은 이제 이거 제가 얘기를 할 거고, 저희 샵에 왔을 때 3D 장비는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이제 오셔가지고 이제 그런 거 이제 뭐 제가 이제 뭐 오시면은 얼라이먼트 이제 보시면 3D 장비 보시는 게 낫습니다 하는 이유들도 많이 얘기를 하는데, 오시면 제가 꼼꼼하게 봐드려요. 여기 지금 보면 뒤에 테라칸도 우리 동생들, 우리 그 오프로드 타는 테라칸 이제 동호회 동생들 와서 이제 많이 봐달라고 오셔요. 자, 일반적으로 이제 승용차에 대한 하체 서스펜션하고 그냥 간단하게 우리 그저 이렇게 SUV, 그 다음에 SUV도 이렇게 이제 그 좀 어느 정도 예를 들어서 좀 올드차, 그쵸? 지금도 한 10년, 15년, 20년씩 되는 올드차하고 지금 또 SUV하고는 틀리겠죠? 지금 현재 나오는 SUV는 거의 뭐 모하비라든지 뭐 어떤 뭐 이렇게 특정 차 아닌 이상은요 거의 그냥 수용차하고 볼 수 있는 게 같습니다. 그냥 실제적으로 뒤에는 캠버나 토인을 볼 수 있게끔 조정 볼트가 나오지만 거의 대부분요, 이 앞쪽 같은 경우는 토인만 볼 수 있게끔만 모든 차가 나옵니다. 거의 그렇게 다 보신다고 됩니다. 특정 차 몇 대 빼고는요. 그런데 이렇게 또 이제 올드차 같은 경우에는 또 그렇지 않는다는 얘기예요. SUV들은요. 자, 그러면 이런 RV들, SUV들 보면은 요 지금 현재 보면은 가장 이제 지금 대표적으로 많은 게 지금 뭐냐면 화물차들은 포토, 봉고, 그쵸? 이 두 차종입니다. 스타렉스는 옛날 구형차들, 그쵸? 구형차들이고 올드차고, 그 다음에 지금 신형은 틀려요. 포토, 봉고, 그쵸? 이 차량들 지금 현재도 그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이 차량들은 이 갤로퍼하고 비슷합니다. 하면서 제가 얘기해 드릴 거고, 나머지 차들은 다 비슷합니다. 자, 그런데 제 얘기는 뭐냐는 얘기야. 좀 서로가 길러졌는데 잘 봐야 된다는 얘기예요. 잘. 그쵸? 우리가 이제 타이어샵이나 타이어샵을 나쁘다는 건 아닙니다. 타이어샵 가가지고 이제 저렴한 비용으로 서비스도 받고 하지 않습니까? 요즘 차들은 토인만 봐요. 그렇지만은 이런 SUV가 가도 토인만 봐서 그 금액인 겁니다. 거기서 캠버, 캐스터를 다 정확하게 다 봐달라고 하면 시간도 많이 되고 그분한테도 더 조금 많은 지불을 하셔야 될 겁니다. 더 정확하게 보시려면은 지금 이 영상까지 보시면 그럴 겁니다. 그래서 가격이 이 휠 얼라이먼트 조정이 천차만별이다 라는 얘기입니다. 내가 얼마큼 꼼꼼하게 보고 이게 보면서 얼마큼 힘드냐, 그렇지 않습니까? 휠 얼라이먼트 장비는 측정 장비일 뿐인 겁니다. 그러니까 디지털 테스트하기처럼 그냥 측정 장비일 뿐이고, 가장 중요한 거는 장비도 중요하겠지만
더 중요한 거는 사람입니다. 이 보는 사람, 이 얼라이먼트 장비를 올려서 얼마큼 내가 조정을 잘하고 어떤 생각을 갖냐에 따라서 틀리다는 얘기예요. 거기서 예를 들어가지고 기술적인 공임이 나오는 거지. 무조건 3만 원입니다. 제일 싼 데가 지금 3만 원이죠. 서비스 봐준 데도 있지만요. 타이어가에 포함이 된 거겠죠. 3만 원이다. 어느 때는 5만 원이다. 어느 때는 10만 원이다. 어느 때는 25만 원이다. 뭐 화천장부지로 뭐 50만 원 받는 데도 있겠죠. 그렇지만 그런 이유들이 다 있다는 얘기입니다. 무조건 가격만 갖고는 내가 원하는 만큼에 대한 걸 볼 수는 없다라는 얘기죠. 자, 특히 이 SUV 이 테라칸 같은 경우에는 요즘도 저희 협회 많이 오시는데 굉장히 지금 좀 시간적으로 좀 많이 들어갑니다. 시간적으로 많이 들어가고 그 전에 우리가 이제 여기 보시면 휠 얼라이먼트 이제 저희가 장비를 올려서 밖에서 달지 않습니까? 장비를 올려가지고 이제 들어가서 이런 조정 볼트나 이런 걸로 다 보아요. 보는데 중요한 건 뭐냐? 하체가 유격이 조금이라도 있으면 안 돼요. 절대입니다, 절대. 유격이 있는데 어떻게 예민하게 볼트를 조금씩 돌려서 그걸 맞출 수 있겠냐는 얘기죠. 지금 서 있는 상태에서 맞춰져 줄 수 있어요. 그렇지만 운행을 하면은 변화가 생기죠. 그렇기 때문에 도루묵입니다. 도루묵. 봐도 이거 더 이상한데 내가 만나야 그래요. 야, 이거 뭐 또 운전하다가 또 삼천 보러 간다. 예? 큰일 나는 거죠. 큰일 나. 예? 얼라이먼트는 잘 봤지만은 차가 쏠리는 경우는 항상 하체 유격이 있을 때 봐서 그럴 경우도 있고 잘못 봐서 그럴 수도 있다라는 얘기입니다. 자, 그러면 우선은 가장 기초는 하체 유격이 없어야 된다는 얘기죠. 하체 유격은 여러 가지 데서 발생이 될 수 있습니다. 여기서 보시면은 잠깐 제가 한번 부품을 갖고 올게요. 자, 이거는 이제 어퍼암이라는 부품인데 이런 볼 쪽에서도 유격이 발생될 수 있고요. 그쵸? 그 다음에 이런 부싱류에서 유격이 발생될 수도 있습니다. 여기 보면 흔들리죠? 오늘 이게 교환할 건데 이렇게 흔들리면 안 되겠죠? 자, 그러면 지금 운전석 쪽이 조수석 쪽이에요. 운전석 쪽을 저희가 이제 타차에서 보여드리는 거고, 하체가 움직이면은 여기 지금 바퀴 달려 있잖아요. 그쵸? 여기 바퀴 달려 있는데 여기가 바퀴가 달려 있단 말이에요. 근데 바퀴가 예를 들어 운전을 하는데 보십시오. 여기 한번 잘 보십시오. 아까 어퍼함 자 똑같죠? 생긴 거 흔들리죠? 제가 지금 여기서 흔들었습니다. 절대 흔들리면 안 됩니다. 새 부품은요. 저렇게 흔들리면 어떻게 되겠냐는 얘기죠. 자, 이게 바퀴라고 가정했을 때, 한쪽 바퀴라고 가정했을 때, 이게 운행을 하면서 이게 흔들리는 거죠. 그럼 얘가 흔들리게 되면은, 여기 보면은, 그쵸? 토인 볼 수 있게끔 타이로 대가 있어요. 이런 쪽으로. 조정 볼트가 다 있습니다. 어떤 차든. 근데 이게 지금 핸들이 여기에 지금 고정이 되어 있는 겁니다. 핸들을 돌리면 얘가 왔다 갔다 하면서 바퀴를 움직이는 거예요. 그런데 얘가 움직이면은, 그쵸? 얘가 전체가 흔들리면 어떻게 되겠냐는 얘기죠. 핸들도 이렇게 되고요. 운행하면서. 예? 주행할 때는 양쪽이 쫙 벌어지니까 그렇게 안 할 수 있어요. 그렇지만 약간 안 좋은 게 푹 파진다라든지 그럴 때는 훔쳐질 수 있고, 차가 내가 한쪽으로 쏠릴 수도 있어요. 그런데 이 차주는 동생 차인데, 형 이상 없었는데요. 이상 없었죠. 양쪽 다 흔들리니까 이상이 없죠. 짝 벌어져 있으니까 그냥 쭉 운행하는데 짝 벌어져 있으니까 모르는 거예요. 그렇지만 이렇게 꼼꼼하게 점검을 한 결과 이렇게 흔들리면 안 된다는 얘기예요. 그렇죠? 자, 그러면 이 차종 같은 경우에는 보십시오. 캠버, 캐스터, 토인을 봐야 되는데 토인은 여기에요. 전부 다 똑같습니다. 이거는요. 그냥 타이로드 대에서 엔도하고 사이에서 보면 돼요. 얘는 어느 차종이나 이 안쪽 모형은 틀릴 수 있지만은 차종마다 이 부분은 다 똑같습니다. 조종은, 볼트는요. 그냥 풀러서 조종하면 됩니다. 토인은요.
그쵸? 토인은 뭐냐? 바퀴가 양쪽에 있을 때 앞쪽이 안으로 굽었냐 밖으로 하냐, 요걸 해주는 겁니다. 요렇게 보이시죠? 토인, 토아웃, 그렇죠? 플러스 마이너스, 그렇죠? 만약에 예를 들어서 토인이다 그러면 앞으로 운행하면서 가니까 어떻게 될까요? 지금 어디가 달아요? 안쪽이 많이 다는 거죠, 그쵸? 맞죠? 이렇게 돼 있으니까 뭐라도 있지 않습니까? 그쵸? 쓸면서 가니까, 그쵸? 그 다음에 쭉 벌어서 갔어요. 투 아웃, 바깥쪽이 많이 가겠죠, 뭐. 그쵸? 맞지 않습니까? 이렇게 좀 벌어서 가니까. 아, 반대군요. 반대. 죄송합니다. 자, 토인, 안으로 가니까 쓸면서 가니까 안쪽이 많이 달고 바깥쪽이 많이 다는 거고요. 이제 밖으로 벌어지면은 안쪽이 많이입니다. 반대입니다. 반대. 자, 그러면 우선 여기서 보면은 토인이다 뭐 아웃이다 뭐 이걸 떠나서 토인이 만약에 문제가 되면은 양쪽 끝이 많이 단다라는 얘기예요. 양쪽 끝이. 자, 그 전말 제가 잊어버리고 간단하게 생각해줘. 양쪽 끝이 많이 난다. 그래서 내 차가 타이어를 봤을 때 양쪽 끝이 달았네. 그러면은 얘는 그냥 토인이 안 좋구나. 그죠? 뭐 캠버캐서도 있지만 우선 토인이 안 좋구나. 그래서 어쨌든 소비자들은 다른 걸 보다 얼라이 조정을 해야 되는구나. 하체 조정을 해야 되는구나. 그죠? 그 다음에 이런 유격이 있는 거를 봐야 되는 거구나 라는 얘기죠. 그리고 얘 같은 경우에는 캠버하고 캐스터를 조정할 수 있어요. 조정할 수 있는데, 자, 어떻게 조정을 하냐. 자, 이쪽 위를 한번 비춰주세요. 자, 내가 이제 옆에서 갖고 왔는데, 이쪽 안쪽에 보면, 자, 여기 보시면, 제가 이렇게 돼 있는 거죠. 자, 이렇게 해서 제가 꺼낸 겁니다. 그러면, 이쪽 안쪽으로 보면은, 얘는 이제 자체들은 프레임이라고 하고, 그쵸? 얘는 이제 움직이죠. 이 안에 심을 넣는 거죠. 이렇게. 자, 심을 넣어서, 얘가 심을 넣었을 때, 어떻게 되겠습니까? 여기 보면 뒤로 가주세요. 심을 넣었을 때, 얘는 가만히 있으니까 심을 넣을 때마다 어떻게 될까요? 얘가 점점 안으로 들어가겠죠. 심을 뺄 때마다 밖으로 나오겠죠. 그쵸? 그 다음에 심을 예를 들어 가지고 양쪽으로 된 것도 있지만 이게 하나씩 또 나옵니다. 그러면 얘가 앞으로 넣을 때마다 이렇게 움직이겠죠. 그쵸? 그 다음에 이쪽으로 넣을 때마다 이렇게 움직이겠죠. 자, 그 뜻은 뭐냐? 내가 아까 말씀드렸습니다. 얘가 고정축이고 모든 휠 얼라이먼트 조정은 장비는 가운데 달지만 바닥에 있는 턴테이블 이 바닥에 예를 들어가지고 기준점을 잡는 겁니다. 얘가 도로 지형에 보면 바닥 기준점을 잡는 겁니다. 왜? 제 생각에 모르겠어요. 다른 사람들은 어떻게 생각하지? 아니 타이어가 어디 닿아요? 바닥에 있지 않았습니까? 도로에 예를 들어 구름마찰을 하면서 운행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바닥 기준이 맞는 겁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바닥 기준. 그렇죠? 그래서 아까 전에 토인이냐 아웃이냐, 그렇죠? 인일 때는 예를 들어 가지고 안으로 갈 때는 바깥쪽이 다는 거고 벌어지고 가니까는 아웃일 때는 안쪽이 다는 것처럼. 자, 그러면은 위에가 이렇게 되어 있을 때 타이어가 예를 들어 가지고 보죠? 얘를 넣었다 뺐다 하는 거는 예를 들어 뭐 가지고 타이어를 이렇게 꺾을 수가 있는 거예요. 그렇죠? 이렇게. 그렇죠? 그래서 캠버는 뭐냐면은 바닥이 닿았을 때 바닥이 안쪽으로 들어오면은 플러스 캠버, 바깥으로 가면 마이너스 캠버. 그쵸? 그럼 당연히 이쪽으로 이렇게 꺾어지니까 여기가 바깥쪽이 달 것이고 얘는 이렇게 꺾어지니까 안쪽이 달겠죠. 그쵸? 이렇게 되는 거니까요. 맞지 않습니까? 운행을 또 하니까요, 또. 그러면 이걸로 그걸 또 조정을 하지만은 아까 전에 보면은 얘가 안쪽도 꽂고 바깥쪽도 꽂는다는 얘기는 뭐냐면 타이어를 이렇게도 갈 수 있다는 얘기예요. 이렇게 앞으로는 캠버, 플러스 캠버, 마이너스 캠버입니다. 플러스 캠버, 마이너스 캠버. 캐스터. 또 정신없습니다. 플러스 캐스터, 마이너스 캐스터예요. 자, 여기서 제가 얘기하는 건 뭐냐면은 이런 차들 있죠? 운행을 하는데 핸들이 이제 돌렸을 때 다시 이제 모도시가 잘 안 돼요.
다시 이제 원복이 안 됩니다. 이렇게 전화 오시는 분들, 그쵸? 운전하면서 그런 불편하신 분들은 휠 얼라이 조정할 때 뭐가 중요하냐? 토잉이나 이런 것도 중요하지만은 가장 중요한 거는 원복은 캐스터입니다. 이게 타이어가 예를 들어 가지고 내가 운전자 여기보다 약간 앞쪽으로 가 있냐 뒤쪽으로 가 있냐입니다. 원복. 그러니까는 핸들이 조금 나는 가볍게 나는 하고 싶다. 그거 하면은 내가 가볍게 하고 싶다 그러면은 캐스터를 안쪽으로 당기면 됩니다. 그럼 조금 더 가벼워집니다. 핸들은 좀 가벼워져요. 그 대신 주행할 때는 좀 너무 가벼우니까 안 좋죠. 근데 내가 예를 들어 가지고 핸들이 좀 묵직하고 싶다 앞으로 살짝 보내면 돼요. 그럼 묵직해져요 핸들이. 대신 뭐냐, 묵직해지지만 좋은 점은 뭐냐면 핸들을 돌렸을 때 딱 놔뒀을 때 빠르게 예를 들어 가지고 원점까지 복원이 잘 됩니다. 모도시, 그러니까 예를 들어 하면 원위치가 잘 된다. 예, 그렇죠. 그래서 캐스터 갖고 이걸 맞추는 겁니다. 캠버도 똑같습니다. 캠버도 예를 들어 가지고 타입 퍼머보지만은 너무 안으로 예를 들어 가지고 플러스로 맞추면은 핸들은 좀 가벼워지긴 해요. 주행 안정성은 약간 떨어질 수는 있겠죠. 그렇죠? 근데 얘가 마이너스로 밖으로 벌어지면은 주행 안정성이 높아져요. 그렇지만 어떻게 되겠습니까? 핸들은 약간 무거워질 수는 있어요. 그렇죠? 그런데 이거는 규정치 안에서만 이루어져야 된다는 얘기예요. 규정치 안을 오버하게 되면은 타이어가 편마모, 얘가 타이어가 했을 때 안쪽이든 그쵸? 바깥쪽이든 뭐 가운데가 됐든 많이 달 수 있다는 얘기죠. 그렇죠? 뭐 울퉁불퉁하게 될 수도 있고 여러 가지 요인이 있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어떻게 달았냐에 따라서 지금 현재 뭐가 예를 들어서 이상이 있냐를 판단 내릴 수 있다는 얘기죠. 그렇죠? 자, 여기서 뭐냐면 다른 차종들은 충분한데 이런 지금 이런 갤러퍼라든지 그 다음에 이 테라칸들은 이렇게 심 박는 방식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 공임이 비싸요. 솔직히 10단 이상이고요. 심 박는 방식이고, 그리고 이제 절대 하체 유격이 없어야 된다. 포인트입니다. 그리고 일반 승용차들은 토인만 볼 수 있게끔 앞쪽은 돼 있고 뒤에는 거의 토인만 보거나 아니면 못 보게 하거나 아니면은 캠버하고 토인은 볼 수 있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렇지만 앞에서도 너무 심한 경우에는 쇼버를 갖다가 살짝 휘어서라도 내 캐스터 조정을 해야겠다고 하면은 그런 장비들을 또 갖고 있는 카센터들도 있습니다. 여러 가지 조정을 할 수 있다는 얘기죠. 그렇죠? 그리고 여기서 또 우리 또 시청자분들이 포토 본거 갖고 계신 분들도 많아요. 포토2나 본거3 모든 폰토나 본거는 똑같습니다. 걔는 이런 식으로 심 박는 방식은 아니지만은 조정을 할 수 있게끔 로암 쪽에도 있고 앞에 토션바도 있고 다 볼 수 있게끔 돼 있어요. 그래서 완벽하게 포토 본거는 완벽하게 볼 수 있습니다. 조정 볼트만 잘 움직인다는 조건 하에는 완벽합니다. 완벽해. 너무 그거는 정확하게 볼 수 있게끔 너무 잘 만들어 놨습니다. 근데 뒤에는 못 보게 만들어 놨죠. 그쵸? 스타렉스도 옛날 구형들은 다 그렇게 만들어 놨고 똑같은 포토본거하고 똑같은 서스펜션이고, 지금 신형들은 그냥 지금 승용차처럼 신형처럼 만들어 놨기 때문에 토인만 볼 수 있게끔 되어 있습니다. 대신 쇼바에 대한 예를 들어 가지고 밑쪽에 볼트를 조정 볼트를 만든 게 있어요. 나오는 게 있어요. 편심 볼트가. 그거 갖고 어느 정도는 캠버는 볼 수는 있어요. 어떤 차들은 위에 마운트를 돌려서 보는 차들도 있고요. 근데 요즘 마운트 돌려서 보는 차들은 거의 없어졌습니다. 밑에서. 그렇죠? 편심 볼트 갖고 이제 조정할 수가 있다는 얘기죠. 그것도 안 된다고 하면은 쇼버를 교체하거나 하체 부품을 교체해야겠죠. 그렇죠? 그리고 여기 보면은 이런 식으로 유격이 있는 차들도 있지만은 이 정중앙에 안 박혀 있고 얘가 고무가 유격이 없는데도 한쪽으로 몰려 있는 게 있어요. 그런 차들은 이 고무 부싱을 교환하시거나 그 부품을 교환해야지만 제대로 이 재원값이 나온다는 얘기입니다. 재원값이. 자, 여기서 마지막으로 제가 정리를 해드리면은 뭐 이런 갤러퍼라든지 구형 이렇게 뭐 테라칸이라든지 뭐 포토 본고 뭐 그쵸, 그 다음에 뭐 모하비, 그 다음에 옛날 구형 그 소렌토, 그쵸, 그 차종들은 캠버 캐스터를 진짜 잘 보게끔 나와 있어요. 그렇지만은 보려면은 좀 시간과 비용을 좀 더 투자해야 된다 라는 얘기고,
그다음에 나머지 모든 승용차는 토인 앞에만 얘기하는 겁니다. 토인만 조정하게끔 되어 있는데 쇼업 쇼바에는 꽂아서 조정 볼트를 해서 조금 더 캠버는 조정할 수 있다라는 얘기예요. 캐스타를 조정하려면은 밑에 멤버라든지 그런 부분을 체인 블록을 당겨 가지고 조정할 수밖에는 없다라는 얘기예요. 가능합니다. 해드립니다. 그렇지만 요즘 보면 하체에서 체인 블록 당겨 가지고 잡아주는 데 많이 없을 겁니다. 오십시오. 제가 해드릴게요. 다 갖고 오십시오. 그런데 가장 제가 얘기하는 건 뭐냐면 그겁니다. 저렴한 금액으로 와가지고 3만원 갖고 다 해주십시오. 이건 말도 안 되는 겁니다. 저희들도 먹고 살아야 되기 때문에 시간당 공임이 있지 않습니까? 자, 그런 게 이제 걸린다는 얘기고, 그래서 핸들이 나는 이제 잘 안 감긴다, 너무 무겁다, 한쪽으로 쏠린다, 그쵸? 모도지, 그러니까 원복이 안 된다, 그쵸? 타이어 펌마모가 먹는다 뭐 하면은 무조건 하체에 유격이 있는지 점검을 해라. 두 번째는 하체 유격이 없을 때는 조정 장비 갖다가 휠 얼라이먼트 조정 장비 갖다가 올려서 테스트를 해서 내가 얼만큼 하체 유격이, 그러니까 얼라이먼트 조정이 그 치수의 값에 얼마나 벗어났는지를 확인을 해라. 그 확인을 해서 이상이 있으면은 조정을 하는 거고요. 타이어가 예를 들어 가지고 휠 얼라이먼트 조정을 다 잘하고 하체 유격이 없어도 차가 쏠리는 차가 있습니다. 그거는 타이어에 대한 예를 들어 가지고 둘레가 틀려서 그럴 경우가 있어요. 치수가 틀린다는 게 아니에요. 그쵸? 그래서 이 타이어도 예를 들어 가지고 다 이상 없는 데서 쏠린다고 하면 타이어를 앞뒤로라도 바꿔가면서 그걸 확인을 해라 라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제일 중요한 건 뭐냐, 타이어가 예를 들어서 편마모가 있는데 얼라이먼트를 편마모가 있어 가지고 쏠려서 얼라이먼트를 조정했는데 쏠린다. 그거는 타이어가 각져 있기 때문에 안 돼요. 그거는 이 차에 맞게끔 타이어는 다른 겁니다. 사람에 맞게끔 제 신발이 다르죠. 그쵸? 그럼 제 신발을 다른 사람한테 신으면 이상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제 뜻은 뭐냐면 그 차에 맞게끔 타이어가 달아있는데 차는 이제 뭐예요? 신경 안 쓰고 이제 타이어를 신경 안 쓰고 차에 맞게끔 다 당겨 놨으니까 어떻게 해요? 접지면이 틀려지니까 당연히 쏠릴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타이어 조건도 굉장히 중요하다라는 얘기입니다. 제가 여기까지 하고 궁금한 사항이 있으면은 이 부분에서 휠 얼라이먼트 차량 쏠림과 예를 들어가 떨림과 타이어 편마모, 그 다음에 타이어가 예를 들어가 우퉁우퉁하게 다른 거 궁금한 거 있으면 언제든지 전화 주십시오. 그럼 제가 자세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대신 오전 10시부터 오후 6시까지만 전화 주십시오. 그 외에는 문자를 주시거나 제가 남겨드리면 다음날 제가 전화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